시진핑 안심을 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사드 들어오는데 그래서 분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한 시련을 받았잖아요. 카드를 만지작해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김정은이 사드 논란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그와 유사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도발. 국민 여러분, 사드 이거 아주 머리 아프시죠?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사드를 내놓고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왕 갖다 놓은 거 이거 꼬리 내릴 수도 없고. 우리는 사드라고 하는데 경상도 분들은 사드, 미국은 새드 이렇게 아주 발음도 참 지금 막 헷갈리는데 이게 성주골에서 일어난 성주 참회하고 상당히 경로를 벌였던데 아직도 이것이 끝나지는 않고 왜 이러한 사드 논란에 우리가 휘말리느냐. 국론이 아직도 그 국가안보를 위한 이런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뭐 지금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이제 사드 문제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성주골 이게 계신 그 참외농사 주역뿐만 아니고 운전기사 또 우리 같이 전문적으로 국방안보 이슈를 분석하고 하는 분들 정치권 할 거 없이 또 국제적 어젠다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박진 장관하고 왕이 외교부 장관이 회담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약속을 했느니 선서를 했느니 선실을 했느니 논란도 많은데 어쨌든 삼불 정책은 많이 들어왔는데 원한이라는 건 뭐예요?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입니까? 사드를 운용을 하되 중국 쪽으로는 운용하지 않는다. 제한을 두어서 북쪽만 바라본다. 정이 너희들이 한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중국의 희망인데 사실 그 삼불이라는 것도 그 뭐 실체가 뭐고 있는 거 하는 문제 따지고 가면 별거 없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아니 사드를 들여놓겠다는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받는다 해도 그걸 수용할 의도도 없다라고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 안심을 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사드 들어오는데 그래서 분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한 시련을 받았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내내 아주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도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삼불이라는 게 이제 천명을 한 바가 있는데 그건 외교적 약속은 아니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드 추가 배치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미국에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두 번째, MD 체계라는 거 이거 검증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스스로 KAMD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일부는 개발이 돼서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사드에 의존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는다고요? 우리 국민이 그걸 수용합니까? 이거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벌떼처럼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 사실 세계 삼불이라 해봐야 실체도 별로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이거 될 가능성 없다 하고 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외교적 약속인 것 마냥 근데 이렇게 그거는 알겠는데 느닷없이 플러스 알파 원한은 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홍주 쪽에서 사드를 시험 운용을 하면 중국이 전파가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사드는 2,000 내지 3,000km까지 전파를 발사해서 그쪽 레이더 신호를 잡아내고 거기에 타격을 하는 건데 이게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타겟으로 하고 주 목적이 북쪽이다 라고 했으면 중국에서는 안 잡혀야 될 일인데 이게 성능이 센 걸 갖다 놓다 보니까 거기 잡히는 거예요. 야, 중국 쪽으로 운용하지 말아라. 한계 명확하게 해라. 뭐 이런 의미에서 한정할 한자로 해서 그 제한적 운영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제한적 운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북한만을 겨냥한 사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그 사드 성주의 원래 롯데의 그 골프장 부지였지 않습니까? 다시 복귀를 해보면 그거를 이제 그 국방부가 그 대체 토지 개념으로 해서 롯데 측과 이렇게 토지를 대체를 하고 그것을 미군이 그 제한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드 그 레이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레이더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임시 운영이 아니고 기지가 정상화돼서 거기 그 운영 병력의 그 주거 시설이나 뭐 기숙 시설뿐만 아니고 전력과 상하수도 등 다양한 설비가 돼야 되는데 현재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헬기로 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도 열려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 중국이 제한적 운영을 한다니까 감각적으로 딱 치고 나온 게 정상 운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스텝이 꼬여서 뒤늦게 이제 그것이 아니고 기지를 정상화한다라는 식으로 한 발 빼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청와대 발표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표를 했어요. 사드 3불 1하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헌납한 안보 족쇄다. 대외적으로 천명하기를 이게 사드 추가 배치할 일도 없고 사드를 중국을 향해서 운영할 일도 없고 운영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천명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갈 일도 없고 우리 자체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석연하게 그렇게 얘기한 게 이게 뭐 중국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처럼 뭐 좀 변화가 그동안 되고 했는데 이걸 이제 안보 족쇄라고 하니 뭔가 조금 그 선후관계가 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국민들의 이제 이른바 보수 잔악계나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아니 지금 그 사드가 주한 미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 주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우리가 뭐 간섭할 수도 없고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그 장비하고 그 레이더 요격 시스템,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마다할 건 뭐냐. 그래서 심지어 현 정부가 그 대선 기간 중에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그래서 그 장소는 어디냐? 충남권이다, 강원권이다. 이런 논란까지 했는데 그건 싹 들어가고 현재 있는 성주 사드 기지의 정상적인 운영화 조치 여기에도 상당히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 계속 밀려닥쳐 오고 있는 겁니다. 사드 운용의 주체에 관련해서도 정부는 그렇게 그동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사에서 직접 관할하는 미국의 자산으로 한국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자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주한 미군의 자산으로서 연합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는 자산인 것인지 미국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한국에도 기지를 설치한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휘 체계에 대해서도.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 2002년도 전후에 그 장갑차 사건 두 여중생이 희생된 이후에 주한미군의 대응이 아주 민첩하고 재빠르게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주면서도 이런 논란의 중심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기기묘묘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나 국민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운영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전면에 나서고 미국 뒤에 슥 빠지는 이런 행보도 대국민 또 대주변국 소통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미국이 이제 안보 상황을 자꾸 이용해서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 혹은 뭐 좌지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자꾸 아젠다를 끌고 가서 우리가 스스로 내부에서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7차 핵실험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10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해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김정은이 사드 논란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무역론을 지피기 위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그와 유사한 이스칸데르형 그 변칙 기동을 하는 그런 미사일 도발도 추가로 할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사드 논란의 불씨를 계속 키워가는 그리고 중국과 연대를 하면서 이것을 그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어쨌든 내부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좋은 소재임에 틀림이 없고 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의 생각은 다 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평온하게 우리 경제에 집중해서 합시다 이건데 아니 외부에서 자꾸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이런 때일수록 그 탑 국군 통수권이나 한미 연합작전을 리드해가는 탑 리더들은 그 메시지 전략을 아주 기민하고 민감하게 해야 돼요. 사드 문제를 우물우물 피해서 뒤에 숨으려고만 할 게 아니고 박진 외교부 장관처럼만 자꾸 앞에다 내세울 게 아니고 이른바 2+2나
또 곧 있을 그 서울안보대화 등등에서 9월 초에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들의 그 강한 메시지 펀치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향한 전투에서 확실하게 이겨내는 메시지 전략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외교안보 라인에 계신 분들 정말로 맑은 정신으로 현명한 판단하는 매일매일의 근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